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심을 많이 받았던 미국 증시 어땠나요? 네,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증시가 급락한 데 이어서 뉴욕 증시도 간밤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다우지수가 2.60% 내린 38,703.2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또 S&P 500 지수가 3.00% 하락한 5,186.3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다우와 S&P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S&P는 고점 대비 8%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을 지금 진입해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3.43% 떨어진 16,200.08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예. 나스닥은 선물 가격이 장중 한때 6%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가 일시 정지될 뻔했습니다. 그나마 서비스업 경기 지표가 개선됐다는 게 확인되면서 뉴욕 증시가 낙폭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장 후반에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인 게 그나마 희망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증시의 공포 지수가 코로나 팬데믹 때만큼 급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집계하는 빅스 지수가 이제 뉴욕 증시 장 마감 무렵에 38.57포인트를 나타냈는데 예. 이게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빅스는 그 주가 지수 옵션 가격에 반영된 시장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인데 이 주가 지수가 급락할 때 급등하는 특성이 있어서 일명 공포 지수라고 부릅니다. 네. 빅스가 앞서 개장 전에는 65포인트대로 고점을 높이기도 했고요. 이게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던 2020년 3월 이후 한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공포 지수가 높아진 만큼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좀 두드러졌겠네요. 네네. 이 증시에서 공포감이 확산하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가 줄고 이제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 주가뿐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간밤에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장중 한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만 달러 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안전자산에 속하는 채권으로는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일명 머니무브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네,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준 것 중 하나가 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 절반을 진작에 청산했다 이런 소식이 들린 것이 영향을 좀 주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들어서 보유 중이던 애플 주식 절반 정도를 매각하면서 또 관심을 끌었는데요. 예.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 버핏의 투자 전략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이 과잉 반응하지 말라면서 좀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최근 몇 년간 버크셔가 보유한 애플 주식 가치가 너무 커지면서 이제 보유 지분 간 균형 맞추기를 위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버크셔가 지분 보유를 처음 공개했던 그 2016년 이후로 애플 주가가 90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평가 이익을 얻은 바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버크셔가 이번 지분 매각 수익을 그대로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또 국채에 투자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거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 주가는 4.82% 하락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구글 얘기도 해보죠.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결국 패소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제 구글 주가가 4% 넘게 하락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이번 소송은 이제 미국 법무부하고 일부 주들이 그 2020년 10월에 구글이 이제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이 한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면서 이 반독점법을 어겼다라고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예. 이제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어떤 막대한 자금을 지급해왔다라는 혐의입니다. 이번 소송은 이제 미국 법무부가 90년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에 어떤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은 바 있고요. 이제 법원은 구글의 반독점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이제 구체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을 열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글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방침이어서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대법원의 판단도 지켜보겠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유럽 증시는 한 2% 안팎 하락했습니다. 예. 이제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가 2.22% 하락했고 독일 대표 지수가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1.61%, 영국이 2.04% 각각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제 급락한 아시아 증시에 이어서 일제히 3% 안팎 하락해서 출발했는데 하지만 미국에서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되고 또 경기 확장세를 나타내면서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릴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이제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살펴보죠. 어제 코스피 시장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하루 이제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지수를 살펴보면 하루 만에 2,600선에서 2,400선으로 급락했습니다. 지수 종가는 2,441.55포인트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장보다 234포인트가량 낮아졌고 또 하락률은 8.77%를 기록했습니다. 낙폭으로는 역대 최대고 하락률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코스피 시가총액은 2천조 원 밑으로 빠지면서 하루 만에 약 192조 원이 증발했고요. 네. 이렇게 시총 2천조 원이 깨진 게 2024년 1월 이후 한 196일 만입니다. 또 종목별로 보면 단 11개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 900여 개 종목이 모두 내렸습니다. 이 코스피 종목 중에 98% 주가가 하락한 건데 역대 최다 하락입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눌렀습니다.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전장 대비 10.3% 급락해서 장을 마쳤고 예. 지금 2008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최대 하락률입니다. 그리고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도 10% 가까운 낙폭을 보였고 또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 기아와 포스코홀딩스, HD 현대중공업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증시 충격이 너무 컸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8.7%, 코스닥은 11.3% 하락했는데 코스닥 시장 더 안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제 장 초반에 소폭 내려서 출발했는데 계속 급락하면서 600포인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한 338조 4천여억 원으로 이제 하루 동안 43조 원이 날아갔고요. 여기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반대로 개인이 대량 순매도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셀트리온 제약을 포함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대부분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600여 개 종목이 내려서 코스닥도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몇 번 보셨을 텐데 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네. 거래가 20분간 중지됐는데요.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된 게 한 4년 5개월 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전염되면서 이제 증시가 이제 폭락하면서 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 건데 거래가 재개된 직후에도 코스피 지수가 10% 넘게 내리면서 한때는 한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중 최저인 10.81% 내려서 2,386.96포인트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시장도 충격이 컸죠. 네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2%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이게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네. 또 대만 증시의 자취한 지수가 8.4% 급락해서 장을 마쳤는데 1967년 이후 최악의 매도세라는 평가입니다. 또 홍콩 지수가 2%, 호주가 3%,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가 1%대 각각 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증시 충격이 이어질지 지켜봐야겠군요. 3분 증시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